사실 부동산 개발론을 다루면서 이 산업 분석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분석하고 그리고 시장을 분석해서 개발 사업을 하면 된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론의 서술 방식인데요. 실제로 개발 사업을 하려고 보면 이 산업을 알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흔히 경제학에서 산업 분석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산업의 거시적인 어떤 그 사이클, 그 산업의 어떤 구조나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이 부동산 개발론을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산업 분석은 이제 그런 경제학적인 그런 분석이 아니고, 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업종들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꼭 필요한 각각의 업종들 중에서 잘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빅 플레이어들이 누군지.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종류의 개발 사업을 하고 싶을 때 그 중에서 누구랑 협력을 하고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와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걸 산업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굳이 다루던 그렇지 않던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당장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도 인허가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고 설계나 시공을 하기 위해서도 설계업체나 건설회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내가 만약에 호텔 개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지역에서 호텔을 짓는데 그것에 관한 경험이 많고 그걸 잘 할 만한 설계회사나 건설회사가 어디인지 당연히 찾아보고 선택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작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하고 디벨로퍼는 자기와 관련된 그런 주변의 업종들과 플레이어들을 평소에 잘 교류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형태의 개발 사업을 가정을 해서 그것에 참여하는 이제 참여자들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뭐 이것이 모든 개발 사업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가장 그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구조와 관련된 어떤 통계들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대형의 프로젝트를 생각했을 때 뭐 대체로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디벨로퍼가 이제 있을 때 이 디벨로퍼가 먼저 할 일은 이제 토지와 구상이죠. 랜드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누군가 이제 토지 소유자를 만날 겁니다. 한 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로부터 이제 토지를 매입할 때 이 디벨로퍼가 자기 회사 명의로 그냥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업으로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그런 디벨로퍼라면 그 많은 사업을 한 개 법인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B라는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 그 B라는 사업에서 무슨 금융사고라든지 또는 물리적인 사고가 났다. 뭐 이랬을 때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A라는 사업까지, 그러니까 다른 사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그것이 규모가 큰 그런 개발 사업일 경우는 그 프로젝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프로젝트 컴퍼니를 별도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이 프로젝트만을 위해서 만든 회사라고 해서 뭐 프로젝트 회사 또는 특수 목적 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의 약자죠. SPC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어서 그 회사 명의로 토지를 사고요. 이 시행회사는 이 회사의 주주로 존재하면서 이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대행하는 그런 에셋 매니지먼트 컴퍼니의 포지션에 서게 됩니다. 보통 AMC라고 하면은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자를 부르는 말인데요. 이 프로젝트 회사 운영하는 회사를 부를 때도 요새 AMC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회사가 어떤 복합 시설을 하나 만든다고 합시다. 그 중에는 공공의 기부 체납하는 시설도 있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운영할 시설도 있고 바로 분양할 시설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죠. 뭐 이런 경우는 우선 시행회사는 자기가 직접 이 토지 소유자를 알아서 뭐 거래를 했으면 또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중간에서 중개업자가 관여를 합니다. 이 중개업자를 통해서 이제 토지를 매입하겠죠. 이게 이런 관여자가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토지를 사기 위해서 자기 돈만으로 사업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투자를 받죠. 예, 그때 순수하게 이제 프로젝트 론을 해주는 금융투자자도 있고요. 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금융기관이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이제 함께 진행할 건설회사도 있습니다. 건설회사 중에서는 단순히 도급을 받아서 공사만 하는 회사도 있고요. 프로젝트가 큰 경우는 이 건설회사가 함께 출자를 하거나 또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금융투자자에게 이 시행회사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거나 하는 좀 더 이제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그 금융적인 역할이 함께 들어올 때 이제 출자나 보증 같은 거요. 들어올 때 이것을 이제 건설 투자자 또는 CI, Construction Investor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행회사 본인이거나 또는 관계회사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시행회사 같은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그런 자들을 전략 투자자 또는 SI, Strategic Investor라고 부릅니다. 뭐 때로는 이 운영하거나 분양되는 시설을 장기적으로 이제 운영할 회사들, 그러니까 리테일러들이죠. 그런 데들이 SI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 중에서 이제 분양을 하는 경우는 직접 시행회사가 분양을 하기보다는 이제 분양을 대행하는 이제 마케팅 전문 기업이죠. 이런 데다가 맡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운영하는 시설에는 PM, FM, LM이라고 하죠. Property Management 하는 회사, Facility Management 하는 회사, 그리고 그 임차인 관리, 리스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들이 붙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 사례와 관련해서만 살펴보더라도 디벨로퍼는 굉장히 많은 참여자들과 코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회사들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디벨로퍼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디벨로퍼는 이 프로젝트에 가장 어울리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선정된 업체들 사이에서 잘 리딩하면서 이 사업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이 그림이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에 대한 구조도라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산업에 참여하는 이제 업체들을 나열해 보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산업은 이 시행을 하는 영역,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투자를 하고 움직이는 영역이 있고요. 이런 엑시큐션 하는 회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엑시큐션 한다는 것은 크게 지분 투자를 하거나 또는 지분 투자하는 사람에게 금융을 제공하거나 하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전 시간에 이제 투자의 방법에 있어서 봤지만 개발의 형식으로 엑시큐션 할 수도 있고 매입의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개발의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바로 디벨로퍼입니다. 물론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매입을 하는 자산운용회사나 자산관리회사, 그러니까 펀드나 리츠를 운영하는 회사들이죠. 이런 데들도 개발 사업 하기도 합니다. 서로 이제 좀 겹쳐 있죠. 그리고 이런 개발이나 매입을 하는 회사들을 위해서 금융을 제공하는 회사, 주로 이제 은행이나 보험회사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개발 사업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이, 매입에서는 이제 담보대출이죠, 모기지 취급하는 회사들이 이제 관여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주체들은 이제 엑시큐션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해 주거나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관리해 주거나 그리고 최초로 뭐 매입을 하거나 개발하거나 하는 단계에서 무슨 문제가 없는지 자세하게 실사를 해 주거나 또는 그 가치를 평가해 주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을 일으킬 때 신탁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 신탁회사는 금융을 일으키는 단계에서 어떤 그 수단으로만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고 직접 개발 사업도 하고 많은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신탁회사라는 이름도 여기에도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문을 제공하는 회사, 아까 봤던 분양 대행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개발 사업을 하는 이 디벨로퍼들을 위해서 설계를 하는 회사들, 그리고 시공을 하는 건설 회사들, 그리고 이 시공하는 이 그 행위가 설계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행을 하고 있는 디벨로퍼의 이해에 맞게 잘 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이제 CM 회사,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회사도 있습니다. 이 세 영역은 흔히 부동산 산업이라고 부르는 그 범위에는 이제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건설업,
관계가 되겠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 산업의 큰 이제 요소들이고요. 사실 이것보다는 이제 훨씬 많은 업종들이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디벨로퍼들이 이런 그 산업의 구성과 그리고 각 업종별로 대표적인 회사들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들이 다 뭉쳐서 아까 앞에서 봤던 그 구조도처럼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만 개발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뭐 업종은 그렇다고 치고 저 각각의 업종마다 대표적인 회사들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뭐 그것은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보고 또 누가 무슨 사업을 했다더라 하는 것을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팔로우업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집계된 뭔가 정보를 좀 보고 싶다. 이제 그러면은 이 각 업종별로 있는 협회를 이제 활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업종에 따라서는 뭐 협회가 없는 업종도 있지만 좀 큰 업종들은 다 이제 권익단체로서 이제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라는 것은 그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회원으로 이제 가입을 해서 자기들이 단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교육도 하고 서로 협력도 하고 정부에 건의할 거 있으면 혼자서 하면 힘이 없잖아요. 이제 모여서 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협회들 중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그냥 임의로 만든 것도 있고요. 그 업종을 규율하는 법률에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협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협회 같은 경우는 그 협회 회원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기능도 좀 가지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산업들이 주로 좀 그런데요. 디벨로퍼들,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시행회사들도 자기들 협회가 있습니다. 코다라고 흔히 부르는데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있거든요. 이런 협회 홈페이지 가면 뭐 회원 정보 이런 게 있어요. 저런 데 들어가 보면 이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협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떤 협회들은 각 회원사들의 뭐 규모나 실적이나 이런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걸 활용하면 그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협회도 한번 들어가 보면 좋고요. 아까 뭐 평가, 중개, 관리 같은 서비스 있다고 했는데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뭐 주택관리사협회 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협회들 들어가 보면 그 협회 홈페이지마다 제공하는 정보에는 이제 상당한 그 수준 차이가 있는데요. 뭐 어쨌든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리츠 같은 경우도 리츠 협회 있고요. 그리고 금융기관들도 뭐 은행, 보험, 그리고 아까 증권, 뭐 신탁, 자산운용 뭐 이런 회사들 다 포함해서 금융투자협회도 있습니다. 특히 금융 관련된 협회들은 이 들어가 보면은 그 협회 회원사에 대한 뭐 회사의 규모나 실적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서술한 것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에 대해서 무슨 내용을 알고 싶다. 이제 그랬을 때 그 업종과 뭐 협회라든지 뭐 이런 단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좀 검색을 하면 거기 속해 있는 기관들을 좀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런 걸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런 데 올라오는 이제 데이터들은 실제로 사업을 하려는 디벨로퍼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맞춤형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느린 경우도 많겠죠. 뭐 하지만 이런 협회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산업이 돌아가는 분위기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정보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간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주 성공적으로 사업을 잘 하시는 디벨로퍼들을 만나게 된다면 느끼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 산업 분석이라는 것을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늘 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은 누가 잘한다 이런 걸 물어보면 막힘없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 분석, 시장 분석 못지않게 산업 분석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개발론 세 번째 시간 사업 환경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